오늘도 직장에서 당신을 교묘하게 이용한 인간이 있었음을 안다. 정치질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틈을 노리는 인간. 당신이 다 해놓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인간.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당신이 한 것이냥 뒤집어 씌우는 인간.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부만 떨더니 나보다 더 인정받는 인간. 승진하려고 열심히 했더니 잔뜩 이용만 하고 버리는 인간. 실질적으로 일은 못하면서 나를 찍어 누르며 권위의식과 우월감을 느끼는 인간. 오늘도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직장에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상황을 생각보다 많이 겪는다. 내가 리더가 되면 절대 저런 인물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인물이 한 명씩은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릴 소모품 취급하는 회사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비열한 인간들과 달리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리더가 팀원이 아닌 스스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할 때 당신 같은 상식적인 팀원은 그걸 안다. 팀원은 회사와 조직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사람의 진심에는 충성한다. 당신이 승진을 간절히 원했을 수도 있고 승진의 기쁨은 잠시이고 책임감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또는 새로운 팀원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리더로서 잘해보고 싶은데 팀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되는 시기가 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철학을 남겼다. 아들러는 100년 전부터 상사에게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고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 팁들을 당신의 태도에 잘 녹여낸다면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를 것이다. 상사가 단순히 팀원을 조종하기 위한 수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상사와 팀원은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모든 대인관계가 그러하듯 오늘날 팀원을 힘으로만 지배하려는 리더는 필요 없다. 팀원과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리더. 팀원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리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는 필요 없다. 아마 당신이 리더라면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팀원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사의 갑질이 되면 어쩌나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부족한 팀원, 고집이 세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팀원 등 이런 팀원들은 어떻게 대하고 제각각의 강점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고민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에게 무리한 일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과 팀원 사이에 끼어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팀원을 맡은 이상 팀원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본인의 지도법에 개선의 여지를 가지려고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방법이 있다. 요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해본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말을 싫어하는 팀원도 있고 이런 말 하는 걸 어려워하는 상사도 있다. 만약 상사와 팀원의 관계가 좋다면 팀원은 이런 말을 비난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사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과제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과제를 잘 전달했다고 해도 상대에게 실제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러니 확실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로의 목적과 목표가 같으니 이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팀원의 사소한, 어쩌면 당연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해라. 상사가 팀원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강요하면 그런 모습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 팀원은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다. 그 무엇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 장하다 대단하다는 칭찬이 아닌 팀원의 공헌이 상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인간은 공헌감을 느낄 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느낄 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자원이 된다. 이것이 상사가 할 역할이다. 상사가 고맙다는 말을 착실하게 해줄 때 자신이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팀원은 분명히 상사에게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를 평상시에 쌓아놓으면 당신의 제안이 팀원에게 효율적으로 가다할 것이다. 또한 실패와 인격이 관련이 없음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지적은 일에 대한 것일 뿐 절대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야만 한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 깐깐하게 야단치거나 감정에 치우쳐 화를 내면 점차 무엇을 하더라도 상사와 선배의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수하거나 욕먹기 싫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상사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답답한 팀원이 될 것이다. 사회에 갓 나온 사람은 익혀야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말해달라고 평소에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다. 재무팀에서 일하는 어느 리더의 일화이다. 한날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급여 계산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녁에는 사무실에 정전까지 됐다. 한두 시간 뒤 전기가 복구된 후 문득 옆을 보니 함께 급여 계산을 하던 후배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마쳐야 할 급여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 후배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별말 없이 정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다. 결국 그날 후배는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일을 마무리했다. 상당히 화가 나고 비난하고 싶었다. 후배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한 걸까? 일이 어렵고 자신이 잘하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도망치고 싶었던 차. 도망갈 명분을 만들어 그저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의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부모는 학교에 가지 않을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배가 아픈 것은 단지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채택된 명분일 뿐이다. 학교를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쉬겠다고만 말해주면 학교에 연락하겠다고 자녀에게 말해라. 마찬가지로 정전이라는 이유를 찾아서까지 일해서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후배에게 먼저 알려주었으면 한다. 일이 버겁다거나 자신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리더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지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려는 고민을 해야만 한다. 리더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한 후 확실하게 순서를 알려줘야만 한다. 또는 도망간 팀원이 자신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우수한 인재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 이땐 그 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오랜 시간 일해본 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젊은 직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의 경중을 가리는 사고방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든 기본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말해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했으면 하는 본능이 있다. 이렇게 먼저 신뢰를 담아 팀원이나 후배를 대한다면 무책임한 팀원을 마주하는 일은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팀원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그럴 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사와 팀원의 공동의 과제로 여기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팀원으로밖에 키우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런 대화에서 팀원을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쯤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색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무능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 같은 팀원을 보고 있자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사가 팀원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 계속 해나가면서 자신과 팀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봐라. 상사와 팀원의 관계에서 상사가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아무리 불완전한 변화라고 해도 팀원은 바뀐다.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변할 것이다. 이 내용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리더에게 바라는 점은 믿음에 기반한 소통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직이 시킨 조직을 위한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느끼는 순간 이들은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준 상사를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들은 이기적이게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갈 뿐이다. 효율적이지도 그렇다고 진실하거나 청렴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진심이 없는 것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따르다 못해 충성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진정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역할은 팀원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리더는 팀원이 창조성을 발휘하며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멋진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